네, 월요일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FES 유나이티드 크레딧 데이빗 부사장님 모시고 저희가 크레딧 관련한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이빗 문 부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주 훈남이신데요. 호남이세요. 네네. 아주 아유, 또 감사합니다. 제가 원래 잘생긴 사람 보면 이렇게 말을 못 하거든요. 이렇게 말문이 막혀서. 야, 정민 씨 솔직하네. 너무 잘하시군요. 네, 먼저 좀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지금 싱글벙글에는 처음 나오신 거거든요. 맞죠? 네. 그런가요? 예, 예. 네, 저희 프로에는 맞습니다. 저희 맞습니다. 프로그램은 네네네. 다른 프로그램에 매일 나오셨는데 들어와요. 네, 죄송합니다. 네네네. 먼저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Financial Education Service요, 재정 교육 서비스 유나이티드 크레딧에 지금 부사장으로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FES 그게 Financial Education Service라고 하셨는데 네, 네.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네, Financial Education Service는요, 그야말로 이제 그 재정 교육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죠. 우리가 네. 이제 그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부분들,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뭐 메이저도 있고 사람들이 네. 이제 많이 하지만은 우리가 체크를 갖다 어떻게 밸런스를 하는 것조차도 우리 학교에서 배우지 않는 그런 맞아요. 시대에 우리가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네, 네네. 네, 네. 네, 더군다나 이제 크레딧이라든가 또 그 신분 도용이라든가 네. 또 이제 유산 상속, 유언장 여기에 아. 대한 어떤 그 굉장히 그 중요한 부분인데요, 미국에서요. 네. 살아가면서. 근데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공부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야에서 우리가 그 서비스와 함께 네. 그런 교육을 갖다 담당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꼭 크레딧에 관련된 문제만 아니고 그렇죠. 개인의 재정 전체를 일단은 교육할 수 있는 맞습니다. 네. 네. 폭넓은 회사군요. 사실 좀 저한테 필요한 그래요, 정민 씨 지금? 사실 제가 부끄럽지만 제 메이저가 경영학과인데요. 그렇죠. 네. 제가 약간 돈 개념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 오다 보니까 너무 이게 시스템이 다르다 보니까 더 네.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맞습니다. 네. 사실 크레딧의 중요성은 알지만은 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보질 못해서 맞아요. 주변 분들에게 하나 둘 배워가면서 맞습니다. 그냥 그쵸, 상식이 그쵸. 쌓이는데 이게 맞는 것도 있고 틀리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냥 풍문으로 듣고 그런가 보다 저런가 맞아요, 보다 막 이렇게 맞아요. 그냥 생각하는데요. 네. 오늘 여러분들 잘 들으셔서 좋은 네. 정보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먼저 그 크레딧이 뭐 좋다 나쁘다 이런 말들 하잖아요. 네. 뭐 집 살 때도 크레딧이 필요하고 그런데 이게 좋지 않으면 사실 힘든 부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구체적으로 어떤 것에 영향을 좀 미치나요? 이 크레딧이 좋지 않을 일단은 때. 전반적으로요, 크레딧이 온전한 크레딧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750 이상을 갖다 이제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런 excellent 크레딧이 아닌 이상 네. 우리가 average로 평균 미국이라는 나라에 살아가면서 얻어가는 손실 금액이 20만 불이 넘습니다. 불필요한 비용을 많이 지불하게 그렇죠, 되고 그렇죠. 네네네. 이자율도 높게 되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불이익이 많죠. 그렇죠. 네. 그 average American 보통 그 미국인들이요, 스튜던트 론 빚만 하더라도 한 4,800불에 대한 빚이 다른다고 해요. 대단할 거죠. 크레딧 카드 빚만 하더라도 네네. 17,000불에 한 사람당 얘기예요. 개인당. 아. 지금 이제 그 671점이 이제 미국 네이션와이드 그 에버리지 크레딧 스코어이기도 한데 네네. 텍사스가 가장 낮습니다. 지금 그래요? 651점이에요. 왜 왜 그럴까? 그럴까? 흔히들 이거 경제활동 경기는 좋다고 늘 얘기하는데 그렇죠. 그러게 말이에요. 네. 네. 저도 뭐 텍사스에 이제 온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요. 그 네. 측면에서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만 이유는 정확히 일단 모르지만 네네. 나온 통계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네네. 네. 예, 그리고요, 이 크레딧이 안 좋다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인들이요 1년에 5천 명이 스스로 네. 목숨을 끊는다고 아유, 해요. 저런. 굉장히 비참한 현실이죠, 그렇죠? 네. 와. 그런 또 그런 사실 심각한 있었네요. 문제까지도 그렇죠. 해도 되는군요. 네, 그리고 이제 그 크레딧 신용 불량자에 한해서는요, 네. 100만 불에 해당되는 어떤 그 손실 금액이 따른다라고 합니다. 뭐 인트레스트 레이트 아까 말씀드렸고 네네네. 불필요한 비용 내셔야 되고 네. 또 여러 가지 그런 뭡니까 디스애드밴티지를 갖다가 우리가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네. 그러한 어떤 disadvantage 네, 그걸 네. 뭐라고 하죠? 한국말로 갑자기 불이익이 네. 따를 수 있다라는 네. 얘기인데요. 자, 4,300만 명의 미국인들이 599 미만의 크레딧 스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요. 그러면 어떻게 했을 때 그렇게 좀 좋지 않은 크레딧을 갖게 되는 것일까요? 자, 이제 크레딧을 네. 결정하는 요소는요, 크게 이제 5가지가 있는데, 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기에 on time에 제대로 우리가 페이를 내면은 크레딧이 다 올라간다.
예,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네네. 있죠. 빌드업이 된다 그러죠. 네네. 그렇죠.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는 맞는 소리인데요. 네. 35%는 맞습니다. 아, 35%만 일단 우리 맞다. 크레딧 스코어를 결정함에 있어 가지고 35%가 이 제대로 된 그 온타임 페이먼트를 제대로 냈느냐. 네. 그러니까 네. 레이트 라고 하는 안 것이죠. 내고 그렇죠. 대로 꼬박꼬박 내는 경우 한 35%는 예. 좋아진다. 네, 네. 그렇죠. 예. 그러면 그 그게 나머지는 나머지는 이제 네. 30%는요. debt ratio예요. 그러니까 debt ratio는 빚이 얼마만큼 많으냐. 아, 이렇게 그렇죠, 되는 그렇죠. 거죠. 우리가 이제 크레딧 카드를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크레딧 카드를 가지고 계신 것은 현명한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크레딧을 쌓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죠. 크레딧 크레딧 카드가. 카드가요. 적어도 한 3개 정도는 가지고 계시는 게 현명하고요. 네. 근데 만약 밸런스가 만불이다라고 할 때는 네. 우리가 그것을 30% 이상의 밸런스를 가지고 유지를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크레딧 스코어에 위협을 가하게 됩니다. 아하. 네, 그렇기 때문에 30% 미만 네. 그거 쓰는 게 가장 좋다. 좋은 그 퍼센테이지는요 10%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10% 미만. 수건 빨리빨리 갚는 게 가장 좋은 거네요. 그렇죠. 사실은.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뭐 만불에 대한 어떤 그 밸런스가 있는데 그것을 만불을 썼어요. 네. 어떤 한 달에. 네, 네. 네. 근데 이것을 현명한 방법으로는요. 두 데이씩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갖다 일주일 전에 미리 갚아버리는 게 만약 갚을 수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네. 네.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 아하. 그리고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어디 여행을 갈 때 이제 네. 크레딧 카드를 써야 된다라는 그런 그런 그렇죠. 상황에 그렇게 봉착이 되죠. 될 때요. 네. 미리 그것을 지불을 하고 난 이 정도의 버젯을 갖다가 가지고 여행을 해야 돼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네. 뭐 예를 들어서 2,500불이다 가정을 하게 되면 2,500불을 미리 지급을 해요. 어디다가요? 미리 크레딧 카드에. 아, 내가 크레딧 돈을 카드에. 보내놓고 그렇죠. 예. 기간 중에 쓴다 이거죠. 그렇죠. 그 기간 중에 쓰게 오. 되면은 그 아. 밸런스가 굉장히 그 중요해요. 그게 일단 크레딧 리포트사에 이제 그게 이제 리포트가 된다라고 하면은요. 아, 일단 밸런스가 오버가 된다라고 했을 때 이제 거기에 따른 어떤 크레딧에 네. 이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크레딧 그렇습니다. 카드를 사용하되 이제 정말 똑똑하게 사용을 해야 되겠는데요. 현명하게. 아, 저도 생각 없이 그냥 긁기만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를 여행 갈 때는 어차피 모든 걸 네. 준비해 놓은 상태니까 그렇죠. 그 돈을 미리 보내놓고 네. 가서 쓴다. 네. 그러면은 일단은 자기 룸이 많이 생겼다가 그걸 까 나가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네요. 오. 그렇다고 꼭 캐시로 뭐 쓰는 것보다는 이왕이면 크레딧 카드로 카드를 쓰되 쓰는 것도? 그렇죠. 미리 밸런스를 오. 넣어놓고 쓰는 방법. 그것도 좋은 그렇죠. 방법이네. 밸런스를 항상 그러면 확인을 좀 하고 그럼요. 쓸 필요가 있네요. 확인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그냥 말씀하신 대로 항상 생각에는 어차피 갚을 거니까 뭐 네. 내일 갚나 한 달 뒤에 갚나 갚을 거니까 저는 그런 생각 많이 못했는데 네. 아, 저는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그것까지는 몰랐지만 그 몇 개 안 되지만은 네. 아예 그냥 미리 그 날짜를 한 10일, 20일 정도 땡겨 놓고 그냥 자동으로 그렇죠. 일단 또 나가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렇죠. 네, 그것도 네. 현명한 방법. 그러면 그거 걱정 안 해도 그렇죠, 되거든요. 그렇죠. 어떤 데는 메일이 안 올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깜빡하고 네. 내 잘못도 아닌데 이렇게 헐트 당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더라고요. 아니 저는 자동-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네. 도대체 이 크레딧은 누가 관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 왜냐면은 뭐 차 사러 갈 때랑 뭐 집 살 때랑 당연히 크레딧이 필요하죠. 뭐 점수가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뭐 그런 게 가능한가요? 그래서 뭐 점수가 좀 다르기도 한데 근데 도대체 이 크레딧을 아니 누가 관리를 하는 건지 네. 사실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 될 네네네.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이거를 알고는 싶은데 또 뭐 그 자꾸 알려 그러면 뭐 점수가 깎인다. 그래서 그냥 무서워서 그냥 가만히 뭐 아니, 있기도 하고 이런데. 아니에요. 아, 네. 네. 크레딧 관리 측면에서는요. 우리가 스스로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Financial Education Service 그 재정 교육 서비스의 어떤 필요가 네. 또 그 이제 부각이 되겠죠.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우리 크레딧 스코어를 갖다가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곳은요. 네. 결정하는 곳은 크레딧 비로사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크게 뭐 아시는 데 있으세요, 혹시요? 아, 크레딧 저는 비로사? 없는데요. 에큐팩스와 에큐팩스가 있죠. 아. 트랜스유니언 네. 그리고 엑스페리언 그렇죠. 네네. 예. 이제 거기에 의해서 이제 그 크게 물론 이제 더 많은 그 크레딧 비로사는 있어요. 하지만 네. 대표적으로 그 세 군데에서 우리가 메이저 크레딧 리포팅 그렇죠. 에이전시라고 네, 우리가 네. 생각을 하는데 자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만불에 대한 빚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어떤 크레딧 카드에. 그렇죠? 네. 근데 그것을 방치를 하고 갚질 않으세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레이트 연체 기록이 리포트가 되는 겁니다. 이 크레딧 네. 비로사에. 네. 그렇게 되면 우리 크레딧 스코어가 어떻게 될까요? 나빠지는 거예요. 나빠지죠. 쉽게 생각하면. 네. 그렇죠? 네네. 그래서 계속해서 방치하다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우리 그 채권자는요 그것을 그 뭡니까 컬렉션 회사로 컬렉션. 이제 넘기게 되죠. 네. 그렇죠, 예. 그렇죠. 그걸 그냥 넘기는 게 아니고 그것을
팔아넘기는 거예요. 딴 데다 팔죠. 그렇죠. 아. 네.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만불에 대한 빚을 뭐 5% 미만으로 네네. 이제 팔아 넘기는 건데 그렇게 되면 채권자는 그럼 손해를 감수하고서도 왜 그렇게 일을 하느냐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네. 하지만 은행들은 다 보험에 들어있기 때문에 네. 그 보험에 의해서 손실은 막아진다는 아, 얘기죠. 막아지는 예, 거죠. 그렇죠. 네. 이제 컬렉션에서 이제 우리를 독촉을 할 때 네. 이제 컬렉션에서도 만불에 대한 빚을 다 우리가 지불하지 않을 것을 알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안 해왔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하지만 일을 하더라고요. 그 무기가 뭡니까? 맞습니다. 9,500불에 대한 예를 들어 500불에 샀다라고 하면 9,500불에 대한 이윤 폭이 있지 않습니까? 네. 프로핏 마진이 있잖아요. 네. 그것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4,000불 혹은 5,000불 이것을 어느 정해진 시간까지 상환을 해라라고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반면에 또 이제 이것을 이행하지 못할 때는 뭐라고 그래 이제 약간 좀 허협법적인 네. 언행을 하죠. 예. 그러니까 뭐 그렇겠죠. 왜냐하면 크레딧, 이걸 그렇죠. 안 하게 될 경우에는 강제 집행할 수 있다. 예를 그렇죠. 들자면 아니, 맞습니다. 바로 네네네. 그거예요. 아니 갑자기 제가 생각나는 게 옛날 이제 TV 같은 거 보면 한국에서는 막 네. 딱지 딱지 붙이잖아요. 붙이잖아요. 그래요. 차 미국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고. 하죠?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그거 갑자기 미국도 빨간 궁금하네. 딱지인지는 모르겠지만 딱지 뭐, 붙이나 그렇게 강제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법이 있나요? 그러면은 게 있겠죠. 그 쉽지는 않다 그러긴 하던데. 그렇죠. 근데 이 미국이라는 사회는 워낙 이제 소비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그런 네. 하기 그렇죠. 때문에 공정 빚 독촉 법안이라고 또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위배해서 컬렉션에서 이제 무리하게 무리하게 하면은 있고. 또 이제 그 법의 저촉이 될 수가 그렇겠죠. 있죠. 네. 또 마찬가지로 우리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Fair Credit Reporting Act, 그러니까 공정 신용 제출 법안을 네. 상정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지금 현재 혹시 그 크레딧 리포트상의 80% 이상이 오류 범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류가 생길 믿어지지 수가 않죠. 있는 네. 거네요. 오류가 생길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버젓이 80%의 오류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실제적으로. 예. 신분 도용, 그다음에 아하. 그 이름이 믹스업이 됐다라는 예, 거. 그렇죠. 이제 네네. 한국 분들은 뭐 돌림자를 많이 쓰고 그러니까 쓰기도 저 같은 하고. 경우도 좀 그런 게 있었거든요. 네네. 그렇죠. 그다음에 이미 버젓이 그 뭡니까? 7년이나 10년 이후에 이제 지워져야, 그러니까 크레딧 리포트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법인데 예. 이제 이것을 또 지키지 못하고 계속 버젓이 그걸 갖다 남겨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 네. 교통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티켓 네. 끊으면 어느 정도 기간 지나면 없어지는데 그렇죠. 이 네. 크레딧 나쁜 것도 없어져야 되는데 네. 그냥 살아있는 경우도 있다. 맞습니다. 어허.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이 너무 난무하기 때문에 네. 이제 그 나라에서는 그것을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모든 소셜 스큐리티 카드 소지자들은 이것을 분쟁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법안을 상정을 했다는 얘기죠. 네, 이의를 제기해서 법이 있군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 네. 이제 우리가 잘 모르는 것도 쉽게 생각하면은 우리 그 FES 같은 데 협조를 구하면 네. 그런 것도 대행해 주시는 업무도 하고 계시는 거네요. 그렇죠. 아하. 네, 지금 채팅방에 이런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네. 지금 5150님이요. 네. 은행 세이빙에 있는 그 돈도 크레딧에 도움이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어요. 세이빙스 어카운트에 이제 네네. 돈을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진 아, 않죠. 그렇진 네. 않고. 직접 연결된 건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재정이 튼튼한 것으로만 인정받지 네네. 크레딧에 영향은 주진 않는다. 아, 그렇죠. 그렇게 보면 그렇군요. 되겠네요. 자, 이제 이런 건 있습니다. 우리가 크레딧 카드를 제때 페이먼트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비를요. 네. 그다음에 또 모르게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 집 페이먼트를 제때 on 타임으로 하는 것도 크레딧 리포트에 굉장히 중요한 네, 그러겠죠. 요소를 갖다가 그 영향을 미치기도 네네네. 하죠. 근데 이제 그 렌트를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이게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거 아세요? 네. 렌트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렌트를 제때 내도 도움이 안 된다. 그 그렇죠. 말씀이신가요? 예. 아, 하지만은 저희 회사에서는요. 이것을 on 타임으로 제대로 그 페이먼트를 냈을 때 네. 그것을 크레딧에 그 도움이 되는 그런 그 파지티브 트레이드 라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네. 리포트를 하게끔 저희들이 또 도와드릴 수가 있어요. 아, 예. 그렇군요. 더불어 지난 과거 2년 동안의 페이먼트를 제대로 냈다라고 했을 때 네. 그것을 한꺼번에 리포트를 하게 되면요. 크레딧 스코어가 한꺼번에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길도 오. 있다라는 아, 얘기입니다. 지금 너무 재밌어가지고 지금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도 모르겠는데요. 네네. 저희가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와서 더 좋은 정보들 알도록 하겠습니다.
네, FS 유나이티드 크레딧 데이비문 부사장님 모시고 저희가 크레딧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아, 너무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정말. 현미 씨가 아주 그냥 눈이 동그래졌어요. 아, 그러니까 저 갑자기 막 눈이 동그래지고 지금 몰랐던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요. 아니, 근데 많은 분들이 그랬을 네. 거예요. 이렇게 체계적으로 얘기를 듣지 못하고 그냥 남들한테 간헐적으로 그냥. 들었던 네네. 것들이 이제 정리가 좀 되는 느낌이거든요. 네. 맞아요. 그런 근데, 것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 크레딧이 지금 뭐 나빠도 어쩔 수 없어요. 지금 현재는 그렇죠. 현재 만약에 난 몰라서 이렇게 됐어. 하지만 중요한 건 이거를 어떻게 복구시키냐가 제일 관건이잖아요. 그렇죠. 그 방법을 알아야죠. 네네.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 크레딧 복원 서비스 가정은 이제 복원이라고 하는데 repair라는 말보다 저는 복원이라는 말을 더 좋아해요. 복원, 네. 왜냐하면 우리의 행사권을 행사함으로 인해 가지고 네. 다시 우리가 좋게 만들 지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미 80%의 크레딧 리포트 상에 그 오류 오류가 범위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네. 예. 근데 그것을 다시 이제 복원되는 게 맞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아. 리페어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그 우리의 스킬셋에 따라 가지고 네네. 그게 그 우리가 슈 리페어 예를 들어 한번 들어볼게요. 뭐, 뭐 신발을 맡긴다라고 할 때는 그분들의 기술을 우리가 의뢰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렇죠. 크레딧 리페어도 마찬가지. 근데 우리가 그 동안에는 크레딧 리페어 하시는 분들의 어떤 기술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고 있다라고 하면요. 네. 실질적으로는 이게 복원이 되는 얘기가 맞죠. 아. 맞죠. 네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크레딧 리포트 상에 80%의 오류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계세요. 뭐 저도 몰랐어요. 아니 엄청난 거 아니에요? 아니, 100%에서 80%면 그거를 일일이 체크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우선 그렇죠. 맞습니다. 정보도 없고.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크레딧 복원 서비스 과정은 이 크레딧 뷰로, 크레딧 리포팅 에이전시에게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확인하게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정신용 제출법안 하에 네네네. 따라서 그 책임을 던져주는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요. 우리 네. 그 파이낸셜 에듀케이션 서비스가 하는 일은 뭐냐면요. 소비자 대변인으로서 그렇죠. 대행해주는. 그렇죠. 크레딧 리포트의 근거가 확실한지에 대한 소비자들의 권리를 행사하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아, 저희는. 그렇군요. 무슨 말씀인지 네, 아시죠? 우리가 네. 모르고 있던 부분, 우리가 권리를 행사하면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을 모르는 걸 대행해준다. 그렇죠. 네. 해석하면 그렇게 되네요. 네. 좋은 일 하시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할 때 크레딧 그 리페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자체가 이게 합법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정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내가 잘못해가지고 내가 한 건데 네네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Fair Credit Reporting Act는요. 그 소비자를 보호하며 이제 그들의 크레딧 리포트에 나타난 항목들에 대한 분쟁 행사권을 주기 위해 생겨난 법안이다. 네. 아. 통상적으로 크레딧 리포팅 에이전시에서는요 우리의 항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요. 미 전 국민을 대상으로 네네. 이제 그 하잖아요. 하다 보니까. 수집을 하잖아요. 인포메이션을. 근데 이게 일손이 너무 딸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일단은 크레딧 리포팅 에이전시는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네, 아니죠. 민간 기업이라는 거 아시죠? 네. 아, 민간 민간 기업입니다. 우리 한국말로 하면 신용정보기관.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궁금한 게 그거였어요. 네, 나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라 게 아니고. 네네. 그런데 거기서도 제대로 확인을 안 해서 오류가 80%라니 이거. 그러니까 우리 정말. 권리를 행사하라고 지금 말씀해 네네네네. 주신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뭐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이제 커스터머 서비스가 다른 해외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뭐 인도라든가 무슨 동남아 그래요? 이쪽에. 그래서 참 이걸 갖다 제대로 업데이트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아이고 개인이 그냥 하려면은 네네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크레딧 리포팅 에이전시가 하려고. 에이전시. 에이전시가. 그래서 많은 오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네네. 계속 지속적으로 레터를 보내고. 그러니까 오류의 발생 원인이 이게 복잡한 그런 시스템으로 구축돼 있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요건들이 제법 있는 거군요. 그렇죠. 예, 네, 그것도 네. 맞는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디스퓨트 분쟁을 할 때 정해진 시간 안에 그것을 인베스티게이트 해야 되는 어떤 그 의무가 있습니다. 이 법적인 의무가 그렇겠죠. 있어요. 네. 이제 그 과정에 있어서 그것을 밝혀낼 수 없을 때 혹은 응답이 없을 때 그 네. 채권자로부터 그렇게 되면은 우리 항목들이 이제 삭제가 된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요, 우리가 분쟁을 할 때는 이제 크레딧 리포팅 에이전시에서 크게 세 가지의 어떤 그 결과를 갖다 우리한테 주게 되는데 첫 번째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어요. 업데이트 처리를 한다는 얘기는 고객님 우리가 이것을 조사해 보니까요. 우리 고객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일리가 있네요. 이것을 네. 우리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업데이트 처리고요. 네, 네, 그렇게 네.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뭡니까? remain 처리예요. remain 혹은 verified. 그렇게 그 결과는 뭐냐면은 고객님 우리가
한번 그 채권자가 확인을 해가지고 딱 확인을 해보니까 이거 선생님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크레딧 리포트 상에 계속 남겨놓겠습니다라고 하는 거고요. 네. 근데 거기에 따른 어떤 우리 불이익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죠. 행사권만 행사했기 때문에 네. 예. 그렇죠.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법원에 가가지고 not guilty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 네네. 행사권이에요, 그렇죠? 네네. not guilty는 내가 죄가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게 내가 죄가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 달라라고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네네. 그렇죠? 네. 마찬가지로 똑같은 이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근데 조사 과정에서 오리지널 채권자가 답이 없다, 네. 전혀 그 협조가 없다라고 네. 할 때는 이제 딜리 처리가 되는 거예요. 아하. 삭제 처리가 되는 거죠. 삭제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또 이제 분쟁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미 업데이트 되거나 리메인 처리가 된 항목에 대해서도 네. 지속적으로 우리가 분쟁을 또 할 수 있어요. 분쟁을 계속 할 수 있다. 그렇군요. 그런데 우리가 뭐 아까도 잠깐 얘기했는데 모든 것은 어떤 그 익스파이어 데이트가 있지 않겠어요? 네네. 나빠진 상태의 어떤 요인이 있었을 때 네네네. 뭐 그것이 없어지는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자, 이제 뱅크럽시는 10년까지 가고요. 네. 그다음에 보통 7년에서 10년이면은 그게 법적으로는 크레딧 없어져야 리포트 되죠. 상에서 내려가야 되는 게 법입니다. 아, 네. 하지만 통상 그렇게 하질 않아요. 아, 예. 그렇구나.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너무 한계한 자료들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뭐 이제 고의적으로 디스핏을- 되는 않겠지만은 그렇죠. 말하자면 일손이 딸리는 거네요. 이 정말 온 미국 국민을 대상으로 그걸 수집을 하고 그걸 어떻게 다 제대로 확인을 하겠어요. 하기는 좀 그것이 원래는 7년 10년이 정도면 없어져야 되는데 네. 그것도 안 그런 없어질 것도 경우도 있는 있고 야, 그렇죠. 오늘 참 결국에는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알아야 되고 네. 우리가 맞습니다. 체크하고 배워야 돼서 네. 대비를 해야 되네요. 법으로는 다 하게끔 돼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많은 분들이 또 미국인들조차도 1년에 한 번 하는 그 크레딧 체크업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 맞아요. 저도 지금 너무 새로운 사실들을 많이 아, 알게 그래요? 되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조금 기본을 알고 있었네. 가만히 보니까.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좀 청취자분들에게 이거 하나는 좀 노력하시면 좋습니다 하는 게 예, 있을까요? 팁이 있으면요. 네. 네, 일단 정해진 날짜에 그 청구서 납부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네. 크레딧을 갖다가 관리하기 위해서는요. 빚 낮추는 거 중요하죠. 아까 몇 %라고 말씀드렸죠? 10%. 예, 30% 미만이 돼 10%면 가장 좋다. 네네. 네. 그리고 어카운트를 클로즈하지 마시라는 거. 어카운트는 클로즈하지 그다음에 마시고. 융자나 크레딧 받는 액수를 제한하세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융자를 받으려는 시도가 잦을수록 네. 거기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그렇죠. 크레딧에 위협이 될 수가 있다는 알겠습니다.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적절한 크레딧 배합으로 우리가 또 이제 유지하는 것도 유지하는 굉장히 것도 네. 중요하고요. 예를 네. 들어 가지고 뭐 자동차 론, 에듀케이션 론, 크레딧 카드 그런 빚을 이제 우리 크레딧에 이제 도움이 되는 네, 그런 네. 상황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중요한 거. 이제 네. 크레딧 그 조회하는 네. 거, 그렇죠? 조회하는 거 제가 말씀드렸고 이제 types of credit 종류. 자, payment history 35%, debt 30%, length of credit history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히스토리. 크레딧 히스토리가 크레딧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히스토리. 10%를 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때문에 이러한 그 5가지 요소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요. 크레딧 관리 모드로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네. 이제 미국 생활에 굉장히 윤택해질 수 있다라고 이제 자신 네. 있게 말씀드릴 건강한 수 크레딧 있습니다. 유지하고 그렇습니다. 잘못된 거는 고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고 맞습니다. 이거 중요하겠네요. 네, 오늘 너무너무 귀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노래